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5년 만에 열린 남북 통일 농구 대회. 어제 남자, 여자 경기가 있었는데 남자 경기 또 졌습니다. 예. 북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는 작은데. 키는 우리 같은 경우가 2m대가 4명이나 있었는데 북한은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근데 4전 4패고 또 99년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국가대표팀이 나간 게 아니라 단일 팀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팀이라든가 프로팀이 나갔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대표팀이 나왔었고 또 그때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m 35cm의 장신 이명훈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팀이 저도 뭐 그렇지 뭐 했는데 어제 경기는 사실은 거의 대등한 국가대표 간의 경기였고 키도 우리가 더 컸는데 라틀리프도 뛰었고요. 라건으로 이제 개명을 곧 할 예정인데 라거나. 아직 라가나로. 네. 근데 아직은 안 됐죠. 근데 졌어요. 생각보다 점수 차이도 꽤 많이 농구에서 12점 차. 차이면은 꽤 큰 거죠. 그렇죠. 농구에서 12점 차 추구로 치면 거의 3대1 수준으로 진 건데 네. 좀 아쉽습니다. 친선 경기지만. 네, 네. 친선 경기라고 하지만 북한은 또 굉장히 좀 승패에 집착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뛴 것 같아요. 우리도 원래 집착은 해요. 근데 안 되는 실력 거죠. 차이였던 그럼요. 거죠. 예. 이번 경기는 이제 뭐 경기 승부를 겨룬다기보다는 화합이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갔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스포츠 경기에 화합만이 목적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뛰다 보면 다 이기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화합에 초점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응원단에서도 또 고르게 응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 북한에 가서 경기를 뛴 선수들의 전언에 의하면 예. 우리는 정말 그때도 친선 경기라고 해서 가볍게 뛰었는데 북한 선수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뛰는 것 같았다. 예. 또 뭐 소문에는 여기서 지면은 처벌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실 무근이기는 했으나 북한 선수들 생각보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잘 뛰었고 예. 굉장히 좀 승부욕이 있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비록 이틀 경기 모두 참석은 안 했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어제 예고 없이 찾아왔었어요. 예정이 그렇죠. 없이. 네. 근데 찾아온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이 가보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직접 내가 현지에서 지금 지방에 있어서 공연을 신의주 못 쪽에, 보는데 예. 신의주 쪽에서 못 보는데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전하면서 김영철 부장이 얘기한 게 이 경기 자체를 추진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었고 그렇죠. 경기 과정에서 뭐 행사 진행 입장은 어떻게 하고 선수 소개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 이제 북한에는 경기장 아나운서라는 개념이 그렇게 별로 없나 봐요. 예. 네. 그래서 남한에서 방송원, 그쪽에서 방송원이고 우리 이제 아나운서분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농구 베테랑 아나운서 박정민 씨가 북한 가기 하루 전에 합류를 해서 예. 경기장에서 직접 중계를 했었고요. 예. 뭐 15,000명 북한 관중들이 정말 새로운 경험을 또 한 것이죠. 그럴 만큼 긴장을 많이 했고 중간에 이제 남한 쪽에 음악도 좀 준비하라 그랬는데 막상 가지고 간 음악은 틀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합류된 박종민 장내 아나운서 진행 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중계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투입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선수의 조약공으로 공격권을 결정합니다. 반칙입니다. 대결은 선수입니다. 바이오팀의 볼투 2개. 하나의 공격수가 들어섰습니다. 소백스 팀의 석점 투사 성공됐습니다. 연속 선정 와,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멀리 넣기. 네. 예. 박종민 아나운서가 나중에 전해준 후일담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이름 비슷한 맞습니다. 김청일이란 선수가 있어서 이 발음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애를 먹었다면서요. 그랬다고 하죠. 김청일 선수인데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김정일 선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존엄을 위협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아마 불편했을 건데 어려웠다라고 전해지지만 굉장히 좀 센스 있는 진행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박종민 아나운서는 KBL 장내 아나운서인데 19년차 아나운서로 전해지고 있는데 농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아나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급하게 북한에 가서 준비할 틈 없이 하루 만에 연락을 받고 하루 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예. 아까 나오듯이 용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네. 슛은 투사, 패스는 연락.
덩크슛은 꽂아넣기, 리바운드를 판공 잡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갑자기 이제 이 아나운서가 바꿔서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허훈 선수와 허웅 선수는 형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이 웅성웅성 거렸는데 키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굉장히 긴장돼서 조용한 선수의 이 박 아나운서가 도대체 누가 형제일까요? 누가 형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관중이 굉장히 분위기가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응원에 불이 붙었다고 전해지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진행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뭐 농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평양의 모습이 공개돼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서울의 방값은 과연 어느 정도 하느냐, 또 문 대통령께서 뭐 과로를 좀 했다는데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요? 그 정말 특이한 현상인 게요. 예전에는 북한을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에게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제는 거꾸로 북한 관리들이 우리 북한 남쪽 기자들에게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네. 그중에 서울 방값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하느냐. 예. 전기, 난방 이런 관리비까지 합하면 미국 돈으로 한 $200 나가느냐. 그 한국 뉴스를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왜 과로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지금은 괜찮으시냐. 안부도 물어보고요. 걱정도 해주고요. 걱정도 해주고요. 예. 이것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미투 운동도 알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북한 관리가 남조선 남자들은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방값이 한 200불 정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게요. 좀 부끄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 방북단이 머물렀던 숙소가 고려 호텔이었는데요. 여기는 호텔 미용실도 있었고 또 뭐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점도 있었고 굉장히 우리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호텔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적인 서비스가 있지 않는가 네. 싶은데요. 일단 미용실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서비스들이 있는데 머리 샴푸해 주는 걸 머리 빨기라고 해서 $2. 네. 2,000원 조금 넘게 받네요. 그다음에 건발, 머리 말리기 저희 용어로는 이제 드라이 해준다. 드라이. 네, 네. 그다음에 네. 긴 머리 머리 파마, 전기 파마 $45. 짧은 전기 파마 $30 이제 이거 파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손님에게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염색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흰 머리를 숨기려고 하면 모를까 그냥 일반 염색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 다듬기나 머리 빨기 이런 건 저도 한번 가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사람 사는 곳은 뭐 남이나 북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남북 간의 교류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북한 소식도 좀 많이 알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평온했던 한낮 이 경기도 어떤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화면을 먼저 좀 보시죠.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욕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뭐 무슨 말을 삑삑 소리 때문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인데 백화점을 찾은 이른바 갑질 고객.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아마 이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예. 이거를 바르고 나니까 뭐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좀 일어났나 봐요. 네. 스포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갔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항의를 말로 조용히 하면 될 거예요. 막 유리병을 던집니다. 바닥에다 예. 던지고 옆에 있는 뭐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 저렇게 튀어서 뭐 막 휴지로 닦고 본인이 잡는 거군요. 네. 옆에 이제 직원들은 막 말리면은 머리채를 잡고 완전히 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그 화장품이 대부분 뭐 유리 용기에 담겨 있잖아요. 더 뭐 난리가 났었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여성분이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졌기 망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던졌다면 사람을 향해 던지기로 했었다라면 진열대나요? 네, 진열대 같은 데 던지면 유리 재산 피해도 저것도. 크고 그게 만약에 넘어져서 저기 진열대 유리 같은 거 다 깨지고 그럼 얼마나 심각한 부상도 있을 수가 맞습니다. 있었겠어요. 겨우겨우 남자 직원이 제지했으니까 저 정도에서 그쳤고 바로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피부의 정상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벌인 것으로 보여요. 네. 고객 입장에서 뭐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100% 화장품 때문에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잘못 먹어서 그럼요. 뭐 두드러기가 날 수도 네. 있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의 차이로 보면 이것도 좀 제가 잘못된 시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때문이라는 뭐 확실한 것도 없지만 만약에 화장품 때문이면 예. 백화점에서는 가서 내가 이렇게 뭐가 낫다라고 얘기하면 바꿔줍니다. 예. 아주 순순히 고객센터라든가 본사에서는 바꿔주고 심지어 이게 뭐 내가 이만큼 트러블이 났다는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그렇죠. 굉장히 화장품이 뭐 엄청나게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사에서도 집으로 배달까지도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린 건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이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화풀이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화장품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여성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좀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가 있는지 화풀이하는 영상으로도 좀 저는 보이네요. 네. 보통은 백화점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1층 화장품 있는 곳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조용하진 않고 충격적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매장이라 1층에 배치를 하고 예. 근데 그런데, 일단 예. 뭐 식당으로 가거나 그럴 때는 조용히 그냥 쓱쓱 지나가는 자리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남성의 여성과 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그것도 이제 거예요. 남자가 1층에 잘 안 먹는 남자들은 쑥 지나가는 조용한 자리인 어쨌든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1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런 공공장소 중에 공공장소에서 네.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이런 거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아, 저건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게 업무방해로 일단 입건을 했고요. 폭행.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유리병 사람에게 안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안 붙었을 뿐이지 예. 명백한 폭행을 한 거 머리채를 잡았고 사람을 향해서 밀쳤고 하는 행동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네. 설령 화장품 때문에 정말로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참작 사유가 될 수조차도 없어요. 네. 이게 화장품 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죠. 백화점에서의 갑질들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네. 저런 식의 갑질들이. 예. 매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결코 나의 개인적인 화풀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예. 되는데 왜 아직도 저런 일이 안 그치니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요. 대한민국의 뭐 백화점이건 어디 공공장소건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 CCTV 굉장히 많고요. 휴대전화로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동을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요. 제주도에 온 난민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정우성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좀 난민 문제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좀 너 왜 그래 그렇지만 난민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의 어려움도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이제 뭐 받자 안 받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라디오에 출연해서 난민에 대한 본인의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정우성 씨가 원래 라디오에 잘 출연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TV에도 많이 출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출을 뭐 정말 연기와 광고 위주로 하시는 분이지 뭐 예능 프로라던가 토크 프로라던가 이런 데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죠. 특히 라디오에는 뭐 20년 지금 연기 인생 넘으신 것 같은데 한 3-4번 정도밖에 안 그렇죠. 했다고 좀 전해지는 걸 이거를 보면 예. 이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대사니까요. 네네. 예. 어쨌든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여태까지 개념 배우의 길을 그렇죠. 가고 있는 것은 네. 맞는데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네, 상황이죠. 정우성 씨는 어쨌든 배우이기 때문에 대중의 예.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난민 소신 발언으로 정말 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성 씨가 원래 뭐 이른바 개념 배우라는 표현도 들었었죠. 왜냐하면 뭐 세월호 다큐멘터리 같은데 목소리로 직접 나레이션으로 참가를 하기도 했었고 예.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뭐 방송사 파업을 지지한다던가 그죠. 네.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블랙리스트 대중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뭐 박 전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높였던 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전 세계 11명뿐이라는 난민 그 유엔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적극 네. 목소리를 내는 건데 난민 문제가 지금 한참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예. 또 서로 의견도 많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어떻게 보면 타겟이 돼야 됐다고 할까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찬사만 받던 배우가 이렇게 악플에 시달린다는 거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정우성 씨는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나 역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니까 정우성 씨 반대에 계신 분들도 정우성 씨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